많은 분들이 권총을 구매하실 때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물론 에어소프트건도 마찬가지겠죠. 오늘은 이 21세기에 구형인 해머 방식의 권총을 사야 하는지 아니면 대세인 스트라이커 방식의 권총을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도 가보시죠. 예! Thank you. 안녕하십니까, 이컷신 미쿠기다이 제임스입니다. 나는 권총을 여러 정 구매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영상은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래도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하지만 단 하나의 권총만 구매하실 분들은 이 영상이 매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권총을 고르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리볼버냐 반자동 권총이냐가 있겠죠. 이 부분은 매우 쉽습니다. 나는 10발 이상의 장탄수가 필요하다와 한걸림 걱정 없는 최대 8발의 신뢰성이냐, 이것이 바로 포인트겠죠. 요즘은 8발짜리 리볼버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으로 요즘 대세인 폴리머 권총을 살 것인지 아니면 역시 나는 클래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스틸 프레임 권총을 고를 것인지입니다. 이것도 골치가 아픈 문제인데요. 이것을 고르는 방법은 채널에 관련 영상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올려드릴게요, 링크를. 자, 마지막으로 총기를 고를 때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권총의 발사 메커니즘입니다. 그 이유는 권총의 메커니즘, 즉 해머 파이어든지 스트라이커 파이어든지에 따라서 총기의 성격과 쓰임새가 매우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도 빌드업을 위해서 잠시 재밌는 총기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해머 파이어 피스톨의 역사는 매우 깁니다. 해머 파이어드는 15세기에 나온 매치락, 즉 화승총 때 개발이 된 총기 메커니즘으로 매우 장구한 역사가 있습니다. 매우 길어요. 자, 이 최초의 해머 파이어드 메커니즘인 스냅 매치락 방식은요, 해머가 사실 탄환을 가격하는 게 아니고 불을 화약에 옮겨주는 역할만 했던 것입니다. 이후 머스켓이 나오고 퍼커션이 나오고 그리고 리볼버가 등장하면서 신뢰성이 좋아진 이 해머 파이어드 메커니즘은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을 하게 됩니다. 이후 총기의 화약을 완전 밀폐시키고 탄환의 휴대와 간편한 장전이 가능하게 된 카트리지, 즉 탄피의 등장으로 해머가 스트라이커를 때리고 스트라이커가 탄피의 프라이머를 가격해서 발사가 되는 해머 파이어드 메커니즘이 완성되게 됩니다. 초창기 해머 파이어 방식은 손으로 해머를 당긴 후 방아쇠가 해머를 때리게 하는 일종의 싱글 액션이었고요. 이후 해머를 당기지 않고도 방아쇠가 해머를 당길 수 있는 더블 액션이 나왔죠. 자,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CG75 권총이 싱글 액션과 더블 액션이 둘 다 가능한 권총이니까 이 권총을 사용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권총은 초탄이 더블 액션으로 나갈 수도 있고 싱글 액션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요. 탄환을 넣고, 참고로 총기는 비었습니다. 탄환을 넣고 슬라이드를 후퇴한 후에 뒤로 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해머죠, 발사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싱글 액션입니다. 자, 대표적인 싱글 액션 총기로는 세뮤얼 콜트가 개발한 콜트 싱글 액션 아미가 있으며 반자동으로는 존 브라우닝, 현재죠. 이분이 디자인한 1911이 있습니다. 자, 다시 탄을 장전했다고 가정하고 슬라이드 후퇴를 한 후 이 해머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면 더블 액션으로 발사가 가능한데요. 참고로 영화에서 나오는 이 해머 릴리즈 공이 놓기 기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기술, 해머, 이 트리거를 당겨서 해머를 놓는 이 기술은 실제로 매우 위험합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보통 탄이 약실에 있으면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놓다가 발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여기에 있는 파이어링 핀이 살짝만 가격이 돼도 빵 하고 탄환을 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웬만하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은데요. 꼭 하시려면 집에서는 하지 마시고 사격장에서 하실 때 다운 레인지, 즉 사로 방향이 이쪽이다라고 하시면 총구를 사로 방향으로 두시고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절대 이렇게 잡아서 놓지 마시고 두 손가락으로 해야 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두 손가락으로 일단 방아쇠를 당기고 서서히 두 손가락으로 거의 충격 없이 놔주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공이가 제자리로 돌아간 상태에서 방아쇠만 가지고 발사하는 이것을 더블 액션이라고 합니다. 더블 액션은 좀 무겁죠. 자, 보시다시피 힘을 많이 줘야 합니다. 자, 더블 액션 총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아무래도 콜트 파이썬이나
스미스 앤 웨슨 38 스페셜 리볼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쨌거나 이 해머 액션 방식은 리볼버를 넘어서서 이렇게 반자동 총기에 자연스럽게 이식이 되어 현재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스트라이커 파이어드의 역사는 해머 파이어드에 비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약 2세기 전인 1830년대에 설계된 드라이니스 니들건은 초기형 스트라이커 발사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었죠. 최초의 스트라이커 파이어드 권총은 1883년 슈거 보살트가 개발한 C93입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총기 개발의 천재인 존 브라우닝도 스트라이커 파이어드 권총을 출시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벨기에 FN사의 마럴 1900입니다. 안타깝게도 슈거 보살트보다는 출시가 몇 년 늦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커 파이어드 방식을 가장 시장에서 성공시킨 사람은 역시 글락의 아버지, 바로 게스통 글락입니다. 자, 여기 대표적인 스트라이커 파이어드 권총인 글락 19을 가지고 스트라이커 파이어드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트라이커 파이어드, 이 작동 방식은 매우 직관적입니다. 해머가 없어요. 방화쇠를 당기면 스트라이커 하우징 안에 들어있는 스트라이커, 즉 공이가 스프링으로 인해서 당겨졌다가 빵 하고 판피에 있는 프라이머를 직접 가격해서 발사시키는 방식이죠. 즉 해머 파이어드 메커니즘은 간접 방식의 발사 방식이라면 스트라이커 파이어드 방식은 직접 총기 발사 메커니즘인 것입니다. 곧바로 때리니까요. 자, 그렇다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자, 해머 파이어드 권총은 격발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해머의 상태를 보면 총기의 상태가 확연히 눈에 들어오죠. 또한 위험하긴 하지만 아까 전에 보여드린 해머 릴리즈를 통해서도 격발 상태의 제거가, 즉 디커킹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또한 햅콕이라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디커킹, 즉 격발 상태를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 CG75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 CG75 모델은 두 가지 레버의 장착이 가능합니다. 여기 레버가 있죠. 하나는 햅콕이고 하나는 안전장치 레버입니다. 자, 지금 장착되어 있는 것은 햅콕 레버로 이 햅콕 레버를 내리면 격발 상태에 있는 총기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자, 보세요. 총기가 이 상태에서 안전한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햅콕 레버를 당겨 볼게요. 자, 이렇게 햅콕이 된 상태입니다. 굉장히 안전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는 발사가 되지 않아요. 물론 방아쇠를 당기면 발사가 되겠죠. 더블 액션으로. 이 상태로 사실상 방금 말씀드렸지만 더블 액션으로 발사가 가능한데요. 이것을 햅콕 더블 액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이 완전 더블 액션보다는 방아쇠가 상당히 가벼워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햅콕된 상태로 이렇게 휴대를 하시다가 발사를 하시게 되면은 실제로 더블 액션보다 훨씬 더 가벼운 방아쇠 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훨씬 쉬워요. 자, 그리고 이게 더블 액션 힘들죠. 하지만 이 햅콕으로 파악이 된 상태에서는 훨씬 쉽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머 파이어드 방식은 미국인들이 가장 원하는 맹장 은닉 휴대, 즉 어펜덱스 캐리가 용이해지는데요. 자, 홀스터에 총기를 넣을 때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해머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휴대를 하게 되면 고자가 될 가능성이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머를 누르게 되면 절대로 격발이 되지 않거든요. 참고로 스트라이커 파이어드 권총을 어펜덱스 캐리를 휴대를 하시려다가 사고가 난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사고는 사실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도 당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해머 파이어드의 단점은 바로 복잡합니다. 해머 파이어드 메커니즘은 보통 스트라이커 파이어드 방식에 비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부품도 안에 더 들어가요. 보통 한 30% 정도 부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또한 더블 액션 사격 시 방아쇠가 무겁기 때문에 스트라이커 파이어 방식보다는 발사 속도도 느리고 일관성 있는 사격을 하기가 힘들죠. 자, 그리고 휴대 시 이 해머에 의한 걸기적거림이 있습니다. 옷에 걸린다든지 뭐 이렇게 손가락에 걸린다든지 이렇게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타격 시에 살이 해머에 씹히는 해머 바이트, 이런 부상들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가 이제 이렇게 찝히는 거예요. 이 해머에 의해서. 그런 단점들이 있지요. 자, 스트라이커 파이어드의 장점은 이미 해머 파이어드의 단점을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간단한 구조로 유지 보수가 쉽습니다. 부품이 적어요. 그리고 휴대 시에 걸기적거릴 해머가 없어요. 깨끗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점은 일관된 방아쇠 압입니다. 그래서 보다 안정적인 사격이 가능합니다. 뭐 초탄과 차탄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단점으로는
역으로 총기의 상태 확인이 힘듭니다. 이게 지금 캉이 돼 있는 건지 격발 상태가 돼 있는 건지 안 돼 있는 건지 모르죠. 그리고 안전장치의 부재입니다. 사실 그 스트라이커 파이어드 권총들 중에서도 월터 P99 같이 약실에 탄환이 들어있을 경우 버튼으로 격발 해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권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컨셉들이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이놈의 글락이 있습니다. 자, 글락은 탁월한 낙하 세이프티로 출시 당시부터 굉장히 유명했죠. 그리고 가장 직관적인 트리거 세이프티를 세상에 내어놓았는데요. 말 그대로 이게 공전의 히트를 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스탠더드, 즉 시장의 표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 폴리머 권총들은 이렇게 덤 세이프티를 달고 나오게 됩니다. 그 대신 매뉴얼 세이프티를 생략하게 되죠. 이게 말 그대로 영화에 나온 대사처럼 내 손가락이 안전장치요 인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방화쇠 가운데 작은 나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덤 세이프티인데요. 이 덤 세이프티를 누르기 전까지는 방화쇠가 절대로 당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방화쇠 손가락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오발 사고가 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트리거 세이프티의 단점입니다. 사실상 사용자의 손가락에 의해서 방화쇠가 당겨지는 오발 사고는 사실상 총기 결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기 회사가 배상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100% 소비자 잘못인 것이죠.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펜덱스 캐리 시의 이런 글락류의 세이프티 메커니즘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자가 될 수 있어요.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두 가지 메커니즘 다 장단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에 드는 권총을 고르시고 구매 전에 한번 사격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 후에 본인이 선호하는 방식의 총기를 구매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편리함과 휴대성을 지향해서 스트라이커 파이어드 권총을 구매했지만 무게가 가벼워서 명중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감성 혹은 클래식이야 그래서 클래식 총기를 원해서 해머 파이어드 권총을 구매했다가 더블 액션과 싱글 액션의 이 트리거 무게 차이 때문에 초탄과 차탄의 명중률이 떨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컴플레인 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자, 저는 두 가지 종류의 총기가 다 있고요. 사실 둘 다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누가 어떤 걸 버려야 할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픈된 결말로 가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인트로에서 정해드린다고 했었는데 굉장히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